반갑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요, 우리가 직접 네이버에 들어가서 법조체에 들어가서 법령을 검색하고 그 법령 안에 있는 우리가 활용법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무언가를 검색하고 찾아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장애인복지법 안에서 우리가 궁금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죠. 그러한 내용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장애인 복지 시설의 종류와 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 시설 조건이라든지 인력 조건들이 있겠죠. 더불어서 우리가 장애인 전문 자격증이라고 하는 그런 몇 가지 자격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에도 학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에서 일부만을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 시설, 다른 영역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아주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들어가서요. 네이버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니까 네이버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우리가 법령을 검색하려 그러면 법제처 클릭하셔서 여기에 법제처가 있습니다. 법제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법제처를 클릭했더니 법제처 사이트가 들어와 있고 이쪽에 오른쪽 우측 상단에 보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법령을 검색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지역의 조례와 규칙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령을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검색창이 있으니까 검색창에 우리는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볼 것이니까 나는 그 법이 전체 그 온전한 법명을 몰라. 그러면 해당 단어 키워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가 노인 관련 법을 찾고 싶다 그러면 노인을 치시면 노인 관련 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많죠? 근데 이번에 우리는 장애인에 관한 법을 찾을 거니까 장애인을 치면 다양한 법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법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장애인복지법으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클릭. 장애인복지법 들어왔더니 이렇게 법이 있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법 밑에 뭐가 있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그랬죠? 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장애인복지법을 다 쳐서요. 이렇게 좀 단순하게 화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복지법을 클릭했더니 장애인복지법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영역이 있어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등급, 장애인 등록장애인의 등급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거죠. 어디에 볼까요? 시행규칙으로 가볼게요. 시행규칙 클릭해 보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별표로 쭉 넘어오면 시행규칙에 뭐가 있냐면 별표 1에 보면 장애인 정도, 장애인의 장애 정도, 그죠? 예전에는 등급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장애 정도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클릭을 해보면 그죠?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으니 한글 파일이나 PDF로 다운받고 싶으면 한글 파일을 여러분들이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예전에는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러한 등급의 정도가 설명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두 가지로 돼 있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인 경우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 심한 장애인과 쭉 내려와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모든 영역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이라 그랬죠.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관절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리면 각 영역별로 장애 유형 15번이 뇌전증이었잖아요. 뇌전증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 간질 발작을 얘기하죠.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이러한 것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설의 종류거든요. 시설의 종류가 여러분들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서 바로 클릭하시면 이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서 보셔도 됩니다. 시설의 종류가 없으니까 다시 클릭해 버리고요. 그럼 시행규칙에 있겠네요. 시행규칙을 여기에서 별표 서식을 클릭하시면 쭉 나오는데 시설의 종류 별표 사이에 있네요. 별표 4를 클릭해 보시면 시설의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한글 파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으시면 되고 이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시설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시설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누는지. 장애인의 거주시설. 노인이나 타 영역에서는 거주시설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생활시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생활시설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거주시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시설이 맞다, 생활시설이 맞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혼돈할 필요가 없어요. 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장애인 영역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주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시겠죠. 그러나 노인이나 타 영역에서는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애인 복지를 보고 있으니까 장애인 복지에서 생활시설은 생활시설이라고 하지 않고 거주시설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큰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 시설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용시설에 가까운 그러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내려와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직업재활시설도 종류가 5가지 유형에서 2가지 유형에서 3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유형들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때 자칫 잘못하시면 과거의 정보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되는데 이곳에 들어오셔서 시설의 종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렇게 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간단하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요. 자,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거주시설이냐,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이냐, 이처럼 장애 유형에 따라서 15개의 장애 유형에 따라서 시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입니다. 장애 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주거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지원,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장애 유형별로 원하는 필요한 영역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뭐냐? 장애 정도가 중증이냐 아니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증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주시설을 구성할 수가 있고, 경증인 분들이 또 생활할 수 있는 거주시설, 이렇게 중증이냐 경증이냐를 갖고 거주시설을 유형화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주시설을 유형할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뭐예요?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설이 운영이 되겠죠. 다음, 단기 거주시설이냐? 거주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번 입소가 되면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영구적으로도 가능한 시설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단기냐 영구적이냐에 따라서 단기 거주시설이냐 아니냐 이렇게 유형화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거주시설은 뭐 3개월에서 많게는 뭐 9개월 이렇게 입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기 거주시설은 특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분들과 같이 생활하다가 보호자가 갑자기 개인적인 어떤 일정이라든지 사무로 인해서 케어가 불가능할 때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을 단기간적으로 입소하여서 돌봄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이유는 상당히 다양하겠죠.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나뉘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9인 이상이면은 규모가 있다라고 칠 수가 있는데 9인 이하라 그러면 규모가 좀 적겠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 가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목적, 의미를 품고 싶은 것이냐면 가정과 같은 생활을 통해서 거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담겨 있죠. 생활인이 많으면 그것이 무너지겠죠. 와해되겠죠. 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그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소 규모를 줄이면서 그 시설의 이름을 공동생활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시설이 5가지의 시설이 뭐다? 크게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종류가 좀 많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 심리 교육, 직업, 의료 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종합복지관과 단종복지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종이라는 것은 종합이라는 것은 그 장애인 복지관인데 그러한 15개 유형이 다 이용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 복지관이고,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 복지관은 그 장애 유형 특성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복지관이 되겠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거주시설에 들어가 있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크게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다음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죠. 장애인의 체육 중진 또는 신체 기능 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고, 장애인 수련시설, 취미나 여가나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이 있고,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해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이동 지원 센터가 있고요. 수어 통역 센터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에게 한국 수어 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예전에는 수학이었잖아요. 이제는 수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어 통역 센터가 있고요. 점자 도서관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서 열람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 점자 도서관이고요. 바로 밑에 보면 점자 도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이 있어요. 여기는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이다. 제가 대구대학 직업재활학과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곳에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와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학기가 시작되기 한두 달 전에 미리, 아직 교재 선정도 안 됐는데 미리 전화가 와요. 수강 신청이 마무리되면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 과목을 들으려고 수강 신청을 했는데 이번 학기 교재가 무엇인가요? 라고. 그러면 제가 서둘러서 교재를 선정해서 전달을 하면요. 학기가 시작됐을 때 그분들이 그 전공 도서를 점자 도서로 바꿔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받는데요. 상당히 열의를 갖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자주 그 숫자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러한 변화들이 특히 있어서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여기는 작업장이고 보호작업장이고 여기는 근로사업장이고요. 다음 직업적응훈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응시설은 뭐냐면 작업 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 능력을 습득시키고, 직업 적응 훈련은 작업 능력이 극히 낮은, 극히 낮은 분들에게 작업활동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합니다. 뭐요? 직원 내에서의 어떤 지켜야 될 예절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훈련을 시켜서 뭐 할 수 있도록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기관이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요. 직업적응훈련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은 시도들이 상당합니다. 물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러한 직업적응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설이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사회 경험을 통해 하다가 중도장애가 됐을 경우는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또 적응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입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 환경에서의 적응 훈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훈련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훈련이 되어지면 어디로 가냐 하면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작업장으로 갑니다. 직업 능력이 낮은, 여기에 보면 직업 적응 훈련은 극히 낮은이었는데 작업 능력이 극히 낮은이었는데 보호작업장은 낮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보호작업장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직업 능력이 낮은 거예요. 낮은 분들이 어떻게 약간 보호된 그런 작업 환경 안에서 직업 능력을 이렇게 훈련하고 또 늘려나가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규모가 조금 작은 것이 일반적이죠. 보호작업장인 경우는. 그래서 이 보호작업장에서 목적은 뭐냐 하면 바로 경쟁 고용으로 가거나 아니면 근로작업장, 한 단계 상위인 근로작업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에서 열심히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서 근로작업장, 근로사업장이나 아니면 경쟁 고용으로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뭐예요? 직업 능력이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경쟁 고용 시장으로 가는 것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이곳에서 다시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는 뭐예요? 경쟁 고용으로 옮겨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적응 훈련, 다음 보호작업장, 그 다음에 근로사업장이 가장 직업 능력이 양호한 그런 장애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간단합니다. 의료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도 이렇게 시설의 큰 유형 중에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별표 5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열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가장 많은 빈도로 질문하는 부분이 뭐냐면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 운영 기준에 관한 내용인데 이렇게 다운받아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장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시설의 설치 기준, 인력 배치, 사업의 내용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쭉 올리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아니면 컨트롤 F 기능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 기준이라는 게 있죠. 시설의 장.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머지는 뭐 의사와 특수학교니까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지금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현행 3급까지 있었기 때문에 3급 자격증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총무는 뭐예요? 자격증이 있기만 하면 총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재활교사라든지 시설훈련 교사의 조건들도 이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설훈련 교사에 보면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졸업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별 기준도 있죠. 그래서 설치 기준들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의료 재활도 있고 생산 판매도 있고요. 다음으로 장애인 및 운영 요원 배치 기준도 이곳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설에 따라서 어떠한 분들이 몇 명이나 필요한지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관장 기준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6급 이상 5년 이상 재직한
고등법원에 장애인 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한 상당히 높네요. 그죠? 네, 여기 있네요.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치료사 등 장애인 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다. 관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자격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도 마찬가지 6년 이상, 사회복지사로서 6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사무국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자격 기준들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 프로그램,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이라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끝으로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잠시 바꿨습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장애인복지법. 다시 장애인복지법으로 이번엔 돌아왔고요. 장애인복지법의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을 보면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의지, 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한국수어통역사, 점역, 교정사 등 장애인 분야의 전문 인력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련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장애인복지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각각의 어떤 국가 자격증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어재활사라든지 의지, 보조기, 기사 자격증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없고요.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장애인 재활 상담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장애인 재활 상담사는요. 직업재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봤더니 뭐냐 하면 2급 이상 1급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 재활 관련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장애인 재활 상담사 1급 시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죠. 2급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장애인 재활 관련, 장애인 복지라든지 장애인 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우는 장애인 재활 상담사 2급 자격증을 우리가 같이 시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 이 정도 기억하셔서 나머지의 자격도, 자격 요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면 장애인 복지법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시간이 의외로 많이 지나갔네요. 이번 시간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